안녕하세요.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3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 품위지켜입니다. 정말 이 격동의 2주였습니다. 계엄령부터 이제 탄핵 가결까지요. 아무튼 저희는 이 탄핵으로나마 이 어지러운 질서를 찾게 돼서 그 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총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끝까지 자기 권력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종말에 가까워진 그 윤석열 정권을 보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착잡해집니다. 어떤 이번 계엄령으로 촉발된 사태가 단순한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담론까지 망가뜨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멈춰 있을 수만은 없죠. 탄핵이 인용되고 정치 성수기가 될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품위 지켜 2막을 가열차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강제 임하기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2025 대선 이준석 대통령 가능한가입니다. 네, 탄핵 가결 이후에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타임라인 상으로도 만 40세를 넘어서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해 보이죠. 네네. 못해도 4월 이후에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그쵸. 네, 그러면 3월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일이. 지나면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냉철한 척하면서 네. 또 헛꿈 꾸지 말라. 이준석이 어떻게 대선에 후보는 될 수 있는데 당선이 되겠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그거 당선 가능성 모르는 거 낮은 거. 네. 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네, 동탄에서 총선 될 줄 알고 치렀냐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사이비 보수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것처럼 네. 사이비 진보 이재명도 정말 대한민국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재명 잡으려면 정말 이 범보수 대선 주자들이 사직생의 마음으로 뛰어도 모자란데 벌써부터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은 생각을 하면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이 화성을 승리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만큼 저희가 또 조용히 2025 개혁신당 수권 정당 프로젝트를 이제 오늘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얘네가 뭔 소리 하나 싶은 분들은 네. 저희의 그 유일한 성공 콘텐츠 네. 이동탄 삼국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거의 이준석 동탄 출마와 동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나름 들어볼만 하거든요. 네. 조회수 15,000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당선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번 그 영상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간의 수공업 유튜브로 성공은 몇 개 있는데 네. 대성공은 이제 그게 유일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희망차게 집권 프로젝트 개문 발차를 하려고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재명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어떤 차기 정국의 강력한 상수로 놓지 않고는 네. 그 한국 정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가장 최근 이 미디어 리서치에서 12월 8일 1차 탄핵 부결까지 반영된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52%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예. 2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8%였고요. 이분은 어쩌다 이렇게 되나? 근데 또 이 치사하게 이준석은 보기에도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들에서 그 이준석 의원의 지지도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원희룡, 홍준표도 이기고 이런 조사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부러 대놓고 이준석을 그 대선 여론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네네. 정신나간 업체들도 좀 간간히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된 이상 계속 이준석을 그 범보수 대선 후보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52%라는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네. 되게 높은 벽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걱정이 되는 거 하나는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이 범보수 계열 후보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엄청 나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번에는 쟤네 못 찍는다 같은 정서가 있을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그죠. 내란 동조 정당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쵸. 네. 그러한 정서 때문에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의 벽이 더 높아만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예,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세부 지표거든요. 네.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닌데도 네. 다자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뭐 네. 후보가 뭐 거의 6, 7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부터 60대까지 예, 전 연령대에서 이제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네. 와 60대에서 50.2%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취약한 네. 노년층이죠. 70대 이상에서도 39.6%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등산 가서 약수터에서도 이재명 욕하는 사람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약수터에서 반상회처럼 모여가지고 이재명 성토대회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쵸. 네, 게임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봐도 네. 수도권은 이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에서 61.2, 네. TK에서도 44.8, 네. PK에서 47.3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최전성기 민주당 보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그 지지율 80, 90 그쵸.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영남 수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충청권 61.2%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네, 충청도 뭐 민심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 대선을 치르는 게 이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그 정도의 수치예요 저한테는. 하지만 이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17 대선을 추억을 하면서 아이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했던 선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놀랍게도 이 선거 한 달여 전까지 이 문재인 안철수가 3%까지 바짝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토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가 안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와 같은 그런 좀 장면만 없었더라도 그쵸. 좀 언더독의 반란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말 많고 탈 많았던 2017년 대선이지만 네. 뭐 단순히 대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홍준표 안철수가 단일화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유승민이 가져갔던 6% 정도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확실히 대중적인 이미지가 별로잖아요. 확실히 별로죠. 그쵸. 네. 한국갤럽에 따르면 탄핵 국면 이후에 그 정치인의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51%나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에 답을 반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0%가 넘지 않았습니까 신뢰도가. 그쵸.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이재명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벽해 보이는 대세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들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강성 지지층들의 오만한 행동입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아. 이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그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분들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고 그쵸. 그리고 김현정 앵커 그리고 슈카월드 같은 이런 지식인들도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그쵸.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몰매를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정권에 불리한 발언을 하면 적폐라고 몰고 건전한 비판도 못하게 하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이 자기 편인 줄 알던 뉴스타파가 부정적인 보도를 하니까 네. 뉴스타파를 때려잡자던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뭐 그거 생각하고 반성이나 할까요? 제 생각에 지금 국민들 중에 이 문정권 때 아주 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이 정의의 사도들 기억하는 국민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쵸. 뿐만 아닙니다. 2030 남성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세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뭐 통신사 그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조회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지식인, 예술가들을 인민재판하고 또 이제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이 불순분자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 홍위병이 좀 떠오르기도 하죠. 예, 문화대혁명이 전 떠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괴는 좀 다르지만 지금 이 검증할 수 없는 얘기들을 나도 아직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라고 이제 서두만 붙이고 아주 신나게 떠들고 있는 김어준이 있고 그걸 지방송에서 떠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또 답변을 안 받고 그리고 정청래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도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그걸 퍼뜨리는 그 신도들. 우선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왈가왈부하진 않겠지만 뭐 만약에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였다는 게 밝혀지면 이거는 저는 역풍 불 수 있다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네. 반감 느끼는 국민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서히 이건 아닌데 라고 느끼는 어떤 침묵하는 다수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의 과오는 오롯이 윤석열이 맞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 보태지 말고 낮은 자세로 할 일을 하다 보면 네. 저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네. 민주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민주당의 약한 고리,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본격화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죠. 네, 그렇죠. 최근 뭐 위중교사가 무죄가 나오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한숨 돌린 것 같아 보이지만 네.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고 맞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놓고 봤을 때 이 윤석열이가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꼼수를 써서 최대한 시간을 끈다면은 그렇죠. 지금 꼼수로 나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윤석열이 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또 그 대국민 담화에서 보다시피 네. 또 뭐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뭐 주저리 늘어놓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쟁점화 시키면 재판이 180일 풀로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이재명의 네. 피선거권 뭐 박탈될 수도 있죠. 네, 대부분은 그 1심 판결 이후에 네네. 6개월 안에 선고 끝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대법원 판결. 네. 그리고 뭐 저도 최선이고 진심으로 아주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재명의 그 더 큰 비리 의혹인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게 진짜잖아요. 네. 이런 거 근데 재판도 못 해보고 대선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사건들은 이제 사건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네네. 이재명 변호 측에 그 고의적인 재판 지원도 있었죠. 그쵸.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재명 본인의 재판은 좀 시결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재판과 관련된 그 이재명의 주변인들은 빠짐없이 죄다 유죄 선고 받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 네. 시장 선거 캠프 선거 본부장 출신 김인석. 네. 이 아저씨는 이제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70억 원을 받은 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 쌍두마차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성과 누구 있죠? 김용? 네. 김용은 또 대장동 일당 남욱한테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만 원 받은 거 1심 판결 났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당시에 직속부하 누가 있습니까? 그 이화영? 네, 이화영 부지사 네. 불법 대봉 송금으로 징역 9년 6개월 9년 6개월 1심 판결 났습니다. 많기도 많습니다. 야, 이 방송을 절대 듣지 않으시겠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만약 윤석열 측근들이 이렇게 줄줄이 다 유죄 받는데 윤석열이 이와 무관하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리스크 다 안고 대통령 된다 한들 임기가 과연 순탄하게 갈까요? 맞습니다. 또 이재명은 이 3명 측근들에 대해 이 측근들의 범죄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 라고 하지만 그게 자랑입니까? 그쵸. 그게 자랑이에요? 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천치죠, 천치. 네네. 그리고 이재명 주변인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으면 죄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그동안 이제 윤석열의 무능하고 폭거 때문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진실이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언론들도 다루고 이 상대 진영에서도 상당히 아프게 찌르겠죠. 그쵸. 사법의 심판은 미룰 수 있지만 이 정치적 심판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재명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 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대통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발 그 민주당의 거인 뭐 김대중 같은 분들이 겪은 정치적 고초랑 본인이 저지른 스스로 한 잘못이랑 동일하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100% 동감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런 극렬 지지층의 준동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어쩌면 이 보수 진영이 조금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 반전의 그 똥볼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 사법 리스크 의외에도 말고도 개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 좀 뜨악한 것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총선 유세 기간 중에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중국에 왜 찝쩍거립니까? 쉐쉐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 진짜 최근에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딥페이크 같다 그랬잖아요. 아, 예. 저는 그 영상도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하여간에 그렇죠. 예. 제가 지인들한테 진짜 정치 영상 안 보냈는데 네. 그거 보고는 화가 나서 친구들한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사고를 한번 치고 난 뒤에 이제 네. 민주당 관계자들은 뭐 중립 실용 외교를 표방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애처롭게 커버를 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요. 그 말 이제 말미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말 했죠. 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네. 나라에서 원유의 90%가 대만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블룸버그는 대만 해협이 전쟁 지역이 되면 한국의 GDP가 23%가 감소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유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제. 한국은 진짜 머지않아 셧다운이죠. 저는 이 우리 국민들도 8년 전처럼 이 적폐만 청산하겠다 한다고 정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경제 어렵고 네. 미래도 어둡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불안한 운전자한테 누가 운전대를 쉽게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입이 아파서 부연 설명 안 하겠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 외교관 의심되는 자료가 한 트럭입니다. 맞습니다. 뭐 셰셰뿐만 아니라 네. 이화영 전부지사가 관여한 네. 그 불법 대북 송금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중에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이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네. 대적권도 의심되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네. 이제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이제 외국인까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마당에 네. 예,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직속 부하가 북한에 뇌물로 거금을 보내는 정치인. 이거 지도자로 뽑을 수 있습니까? 그쵸. 안 되죠, 안 되죠. 예, 어떻게 지킨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까? 그쵸. 예, 특히 김 선수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죠. 저는 서북도서가 한반도에서 그 서북도서가 긴장감이 최고조일 때, 그쵸. 그때 이제 서북도서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최전방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안보 위협은 실제하고 있어요. 그쵸. 권수석, 미군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자, 너무 이제 저희의 네네. 그때 그 인민군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없죠. 대남 방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남돈 들어봤나요? 대남 방송뿐이겠습니까? 적들의 포성을 들어봤습니다. 사담이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자식들이 뭐 이준석 대통령 되는 얘기 해준다더니 뭐 이재명 욕만 하고 있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따따붙다였어요. 따따붙다 수준으로 그냥 이재명 욕만 했습니다. 너무 이제 쳐졌으니까 먼저 올리자는 의미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저희 논리 흐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중요하죠. 2017년 대선에서도 범보수 단일 후보였으면 그 문재인을 잡을 수도 있었다. 맞죠. 그 막강했던 문재인을. 그런데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때보다 더 약점이 많은 집단이다. 맞죠? 네, 그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답해야 될 이야기는 어떻게 이준석이 이 범보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반명연대 그 진영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건 맞아요. 네네. 이미 지금 친윤하고 친한 갈라서 있고, 그쵸. 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또 갈라서 있고. 그쵸. 그런데 그 17년 대선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단일 후보 아니면 죽는다는 네. 것에, 그리고 단일 후보면 이길 수 있다. 그쵸.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진짜 블랙홀만큼의 강한 구심력이 지금 이제 반명연대에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단일화 국면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좀 쉽진 않겠지만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겠지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론조사에서 좀 바람이 불어줘야 할 텐데, 뭐 근데 그래도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지금 범보수 후보 중에 이 탄핵 관련해서 뭐 좌고 우면 안 하고 찬성으로 가장 스탠스가 일관됐던 인물이 이준석이라는 건 저는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에 맞섰던 스토리도 있고 또 2030 남성이라는 확고한 지지층도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계엄령 탄핵 정국을 다루는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도 꼭 이 수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보수 정치인인데도 이건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영대에 있는 그 잠룡 중에서 네네네. 이 대부분이 잠룡 중 대부분이 그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의 일원인 것과는 달리 이제 이준석은 적어도 이 리스크에서는 또 자유롭고 그렇죠. 또 개혁 보수로서의 정치 경력도 그 수구 세력인 그 다른 잠룡들과는 또 차별이 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능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공계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이렇게 미래를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보다도 또 깊은 이해를 갖고 있거든요. 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예. 예,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유권자라면은 이준석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그 2017 대선 때 보니까 이 안철수가 10%대 정도는 이 다자구도에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일단 한두 달 안에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좀 희망 섞인 예언이긴 하지만 네. 예, 그리고 그 앞서서 저희가 말했듯이 이준석의 어떤 차별화된 정치 행보와 유능함을 두고 봤을 때 네. 예, 희망 섞인 예언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그 다자구도에서의 10% 확보, 네. 예, 반면영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펄스 스텝 제일 선결 조건.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어쩌면 뭐 이재명 추대와 같은 모습으로 싱겁게 치러질 민주당 경선과 달리 네. 이 국힘 쪽에 장수들이 많아서 국힘 경선이 오히려 흥행은 네.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흥행 쫙 된 상태에서 국힘 후보 이준석이 토론을 한다? 그럼 저는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만약 이제 단일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네. 예, 초반에는 좀 이준석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재명과의 어떤 그 상대 경쟁력에서 네. 즉 그 이재명과의 1대1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후보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예, 충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대세가 기울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대선을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끌고 가는 순간 네. 결국 승부처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일 아프게 때릴 수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준석이 그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권선징악 서사에서는 네. 이 선 포지션의 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약할수록 네. 이 쾌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근데 국힘 후보들이 때리면 이거 이재명 죽이기 같은데 예, 윤석열의 이재명 탄압 시즌 2가 그쵸. 되는 모양새겠죠. 근데 더 조그만 야당의 후보 이준석이 때리면 오우 저 부패한 진보의 민낯을 드러낸다 처럼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의 어떤 논리모순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비판을 했죠. 저는 뭐 이재명이 어떤 그런 했던 말실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근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좀 까먹고 사는데 네네. 이준석 의원이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예, 순환은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은 없는 그 제명인의 마을 현금 흐름. 예, 저는 그게 이재명 공식 캠프에서 나온 그림인 거이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든가 그쵸. 예, 김포 공항 이전을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여객기 수직이 착륙 시대가 올 거라고 예, 말을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본 걸까요? 백투더 퓨처에서 봤나 보다. 그래.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세 번째는 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현실이 어떠냐면요. 네. 예,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아유 기억나죠 이거. 저도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예, 이런 말들을 이제 저는 까먹을 만하면 네. 이준석 의원이 어떤 강연이나 방송에서 상기를 시켜주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준 토론 누가 보냐 뭐 이준석 토론에서 촐랑거리면서 떠드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네. 일면 인정합니다. 네. 상대가 아주 신사 같은 후보면 안 통하고 이미지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상대는 네. 강팍하기가 아주 이를 데가 없는 끊어버려.
그렇죠. 네. 이재명입니다. 끊어버려. 이렇게 때리는 게 제일 타격감도 있고 아마 그 이재명의 그 야마돈 얼굴 금방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행복 회로를 풀 가동하긴 했지만 네. 어떻게든 이준석은 이번 대선 때 이재명이랑 이렇게 맞다이 뜨는 자리까지 네.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유인데 네. 어제부터 벌써 이제 지령받은 댓글 부대들이 뭐 이준석 이름만 나오면 넌 명태균 게이트로 죽인다 뭐 도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이준석한테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죠. 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 하나 없지만, 네네. 네. 뭐 말만 많죠. 소문만 많고. 네, 이준석과 명태균이 설마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한들. 네. 네. 저는 뭐 아직 뭐 믿고 싶지는 않긴 해요. 네. 근데 김용과 이재명, 네. 김인석과 이재명. 네. 명태균이는 이준석 이름 팔아가지고 3천만 원 네. 챙겼다 그러던데. 네. 이준석 출연료로. 그쵸. 그것도 뭐 정말 개소리 아닙니까? 이준석 출연료가 왜 어떻게 3천입니까? 근데 김인성은 이재명 팔아서 70억 해먹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화영과 이재명 이들의 관계보다 더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뭐 앉아서 당할 겁니까? 네. 이 전 국민이 다 보는 대선 토론에서 네. 김 선수가 방금 한 말, 네. 이준석이 얼마나 맛있게 해주겠어요. 이거 한번 공중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의 어떤 가장 큰 약점은 네네. 대중적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네. 저도 좀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좀 좌절하기도 했는데 네네. 좌우 양쪽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신 네네. 2030 여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점에서도 네. 이 여성에 대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이준석에게 상성이 제일 잘 맞는 후보라고 봅니다. 네, 데이트 살인의 범죄자의 네. 삼촌이자 변호사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는. 그쵸. 그리고 이 반패미의 목소리를 이준석이 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혐 정치인 소리도 듣고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여성들한테 비호감 이미지가 단단히 씌워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참 아쉬운 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이 네. 너무 와전이 된 측면이 있어요.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병폐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의 어떤 이번에 뭐 동덕여대 사태에서 그쵸.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제재가 있었다면 진작에 네네. 그런 동덕여대의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론도 많이 바뀐 게 뭐 제 네. 주위에도 동덕여대 나온 지인들이 있는데 네. 이제 페미들을 욕하더라고요. 그죠. 내 인생까지 지금 그죠. 이직하는데 피해 입게 생겼다. 네. 분명히 좀 공기가 바뀌고 있고 네. 또 기성 정치인들이랑 정말 정책 토론을 한다면 이 젠더를 뛰어넘어서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정말 이준석만큼 잘 대변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정말 뭐 여제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걸로 좀 뭐 젠더에서 씌워진 그런 편견들 네.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3040 여성 유권자들이 많은 동탄에서 이준석 대표가 괜히 네.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도 선입관 때문에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네, 밖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네네. 그래서 낮은 여론조사 수치를 기록했지만 네. 결국엔 당선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총선 기간에 10일 더 있었으면 과반으로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는 또 풀리고 네. 또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죠. 동탄의 발전. 네네. 그게 이제 이준석도 동탄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당선이 되려면 동탄이 자기가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어떤 그런 게 어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탄의 발전이라는 그 이해관계가 네. 이준석과 그 동탄 시민들의 합치가 되면서 그쵸. 이준석을 재평가하게 된 거죠. 동탄을 발전시키는데 이준석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야. 이러면서 이준석을 지지하게 된 거라고 지지로 선회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국 선거 단위에서도 뭐 다르겠습니까? 그쵸. 그
동탄에서 풀었던 그 비단 주머니들, 네네. 수기 선거집, 네네. 그리고 뭐 100개 단지 투어, 그쵸. 아파트 이런 단지. 예. 이런 뭐예요? 이런 비단 주머니, 그쵸. 진심 이런 게 통하다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봤으니까 또 아이디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윤석열이 제대로만 수행해 줬으면 네네. 안철수 단일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들어오셔서 이번에 잘했으니까. 네. 맞네요. 그렇죠. 하여간 윤석열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반란군. 역사의 죄인이에요. 윤석열이.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누구보다 이준석 죽이기에 진심이었더니 틀튜브 애청자. 틀이란 말과 어르신이란 말이 좀 섞이니까 웃기긴 한데 이 어르신 분들 뭐 지금의 윤석열의 몰락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아마 증오의 감정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 이분들이 크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어쨌든 이재명이 정말 미울 테니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저는 이준석한테도 투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번에 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틀투브들 뭐 이봉규라든지 뭐 또 누구 있습니까? 하여간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동조를 안 해주고 호응을 안 해줬으면 그쵸. 윤석열이 거기에 물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그걸 믿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하여간에 뭐 그거는 그게 그 얘기라고 하고 네네.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반명연대 단일 후보는 숙명입니다. 시대적 과제고 이준석 단일 후보가 되는데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고 아직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만약 이준석이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이준석을 증오하셨던 그분들도 전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 국회 자신의 거수기 189명을 보유한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이준석이 대통령 되는 게 낫지.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면 이준석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했을 2027 대선이면 저도 뭐 이준석 대망론은 솔직히 못 꺼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좀 비상한 후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권 가능성, 이준석 대권 가능성 어려운 거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뭐 꿈은 꿔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꿈을 꿔야 발전이 있죠. 그죠. 자, 저희 뭐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이것만은 한번 조심하자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젊은 유권자로서 그거 얘기하고 방송 마칠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도 가결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범보수 계열 후보 얼마나 그 맛있게 잘 팼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제는 공격 조금 멈추고 사격 중지. 이재명에만 공격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보수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똑똑한 막내 아들 아니라 큰 아들처럼 좀 행동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일정 부분만 동의하는 게 먼저 싸움을 걸어오면 이제 어쩔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위인들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 어떤 미인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홍 시장님도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뭐 노익장을 좀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윤과 가까운 후보들은 이제 배신자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들고 나오면 참 이거는 저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데스매치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전략적 파트너임은 또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에 그래도 새로운 보수의 전략적 파트너지만 새로운 보수의 개혁 보수의 가치 앞에 또 무릎을 꿇려야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내란 동조 세력을 굴복을 시켜야지 뭐 이렇게 부둥부둥하면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하여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우리도 설마 쑥탄처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얘기에 어쨌든 동일선상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원내 지지 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도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내 주도권을 뺏긴 여당의 대통령. 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힘과의 어떤 전면전은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수구꼴통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들어준다면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들을 계도하고 또 굴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 강력한 무엇인가가
뭐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강력한 한방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쵸. 뭐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벌써 알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그걸 찾아가는 거니까 그 강력한 무엇인가가 뭔지는 저희 품위 지켜도 이 조기 대선의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세 간의 수공업 유튜버지만 저희도 시즌2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의 기적처럼 이 새로운 기적을 함께 해보시죠. 예, 그리고 대선에서 뭐 유의미한 이번 대선 정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더라도 네네. 그래도 개혁신당이 붐업이 되는 데는 아주 큰 지금도 이미 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요. 개혁신당 당원이 뭐 이제 10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기도 하고. 네네. 하여간에 이번 대선 끝나면 뭐 10만, 15만 넘겠죠. 그쵸. 이준석이 15만만 채워달라 그러긴 하던데. 네네. 어쨌든 현실은 암담하더라도 저희는 꿈을 꾸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젊은 정치개혁의 기적을 꿈꾸며 지금까지 품위 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